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0일 저녁 10시입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인데 거짓말 두 개를 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촛불 혁명을 하자고 그럽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10여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그리고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니까 한반도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다스리고 문재인 씨는 그 남쪽을 관할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북미합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북한을 우리를 살려준 미국보다 앞장세워가지고 북미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다른 건 뭐 수많은 증거가 많지만은 그것 다 소개하다가는 오늘 방송 1시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세상 돌아가는 것과 너무나 맞지 않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0일 풍산개 고미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게 됐다고 또 공개를 했네요.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미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오늘 청와대 마지막 산책을 한 뒤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4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사를 간다. 평화의 염원을 담은 산, 들, 해, 강, 달, 별이가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입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선물 준 개에 평화의 염원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적화의 염원을 담는다는 이야기죠. 김정은이가 준 의도는. 그리고 강아지가 강아지지 거기에 무슨 평화의 염원을 담는다는 게 이게 미신도 아니고, 그럼 강아지가 평화의 사도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는 이 문재인 씨의 뜻이 애처롭습니다. 애처롭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는 지난해 9월 평양 회담 당시 문 대통령 내외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이며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같은 달 27일 판문점을 통해 암컷 고미와 수컷 송강이를 보내왔다. 고미와 송강이는 지금 청와대 발표 자료로 작성된 기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고미와 송강이는 같은 해 11월 9일 새벽 그것도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고, 청와대 내부 공모를 통해 이름을 산들, 강, 달, 별, 해님으로 적었답니다. 이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의 동족을 죽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주는 강아지는 받지 않아야 되죠. 그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반인도 범죄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을 짐승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짐승 이하로 보는 거죠. 인간을 도려고 하는 자가 보내는 강아지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인권단체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겁니다. 반국가단체,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가 보내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문제고, 키운다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고,
이 새끼를 낳았다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악의 씨앗 아닙니까? 악마의 자식 아닙니까? 여기에 악마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강아지 6마리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악령 6마리를 보내면 재수 없는 거지.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적당히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김정은 악령이 들어가 있는 강아지 6마리, 이걸 청와대에서 키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오늘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영문 일간지인 방콕 포스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에 부당하게 취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이라는 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을 정면 위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금 외교를 망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과거사 문제에 연연한 한국의 잘못된 판결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판결입니다. 국제법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한다면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3차례 남북회담과 2차례 여기 또 북미라고 그랬어요. 미북이라고 해야 될 텐데. 북미 회담에서 핵 대신 경제 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타일랜드 독자들한테까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세안이 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그런데 또 거짓말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문재인 취임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2017년 5월 취임사.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기록적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가 쓰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이건 성공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이랍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열시킨 사람이 통합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인간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계급 투쟁론적 사고방식으로 국정 운영과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 분열, 대한민국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몇 분 했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군림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을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이제는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더 격화시켰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번쯤 있었나요? 홍준표 씨하고 있었는지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정례화는 없었습니다. 수시로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자기 편만 등용합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을 골라서 맡기겠다 이 말이죠.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평등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로는 불이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발언은 무조건 180도 거꾸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중에서 진실이 뭐가 있는지 골라서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4일 밤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보다도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깨 그리고 풍산깨가 낳은 6마리의 새끼들을 아주 더 사랑하는 듯 합니다.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문재인 씨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 편이 먼저다는 뜻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즉 작년에 탈북 선원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는데 그 두 사람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따라서 두 사람을 눈을 가리고 꽁꽁 묶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간다든지 이야기도 하지 않고 판문점으로 데리고 가서 안대를 푸니까 그 앞에 북한군이 인수받으러 와 있더라. 그래서 두 선원이 들썩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국민으로 대우해가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 법적 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보내버린 것은 풍산깨보다도 못한 존재다. 김정은이가 보낸 풍산깨의 새끼에 대한 애틋한 정과 김정은을 버리고 온 탈북 선원 두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비정, 이 차이는 바로 계급투쟁론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계급투쟁론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대우를 해주고 적대 계급에 대해서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씨가 김정은의 풍산깨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탈북 선원 두 사람에 대한 아주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한 생각. 자,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이유는 문재인 씨가,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깨 두 마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그걸 성탄절이라든지 수시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 또 추울 때는 뜨개질을 해 가지고 옷까지 입힌 사진까지 보여주고, 물론 어린이들이 뜨개질을 해 가지고 옷을 줬대요. 그리고 작년에 6마리 새끼를 이제 각 지방으로 분양할 때는 마지막으로 산책하는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6마리를 나눠 주었는데 그 중에 2마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인천시로 갔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또 이 김정은의 풍산깨의 새끼 환영식까지 했어요. 환영식 할 때 어린이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까지. 그런데 풍산깨가 사납습니다.
어리둥절 해가지고 어린이한테 막 달려들고 하니까 대피하는 소송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더 웃기는 것은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디에 보냈느냐? 연평도에 보냈어요. 2011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4명이 죽었습니다. 2사람 군인, 2사람 민간인. 거기에 보낸 것은, 이것은 연평도에 대한 모욕이고 해병대에 대한 모욕이죠.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사고를 쳤답니다. 무슨 사고를 쳤느냐 하면은, 이것도 김정은의 풍산깨의 개새끼라고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는가 봐요. 이 산책을 시키다가 관리인이 산책을 시키다가 풍산깨가 마주오는 골든 레트리버라는 개하고 마주치니까, 이것도 아주 사나운 개인데 서로 으르렁하다가 후다닥 물고 싸움을 했답니다. 그걸 말리는 관리인을 김정은의 풍산깨의 새끼가 이름이 햇님이네요. 햇님. 이름이 햇님이네. 요놈이 손을 물었대요. 손을 물고. 골든 레트리버는 귀도 물렸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보낸 개가 이런 사고를 쳤으니까 이거는 청와대에 보고해야 된다 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답니다.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대요. 이 조선일보가 전한 뉴스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햇님이 용품 구입비로 126만 원을 지출했답니다. 126만 원. 이거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126만 원을 그 모자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로 이 문재인 부부가 이 개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작년 성탄절 사진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힌 6마리 사진을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잘 키우고 있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독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탈북선언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귀엽게 논다고. 귀엽기는 귀엽네요. 또 있습니다. 이 수시로 이 개가 김정은이가 보냈으니까 이런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이 선물했으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닙니까? 국무위원장께서 남쪽 대통령에게 보내준 개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트위터에도 이런 걸 또 남겼네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고미가 지난 금요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습니다.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 다 건강해 보입니다. 개는 임신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고미는 새끼를 뺀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합니다.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랍니다. 아니, 남북관계의 일이 이렇게 따뜻하기만 바랐던 사람이 자유를 찾아온 북한군은 2사람을 사형 고문의 장소로 돌려보냅니까? 개만도 못하다. 탈북자는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자, 이런 사인 또 있습니다. 히틀러가 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자살할 때 개를 사살하고 자기 에바 브라운하고 같이 자살했습니다.
문재인 씨, 김정은의 개와 같이 있을 때는 상당히 행복하게 보입니다. 자, 개와 사람, 계급투쟁론. 그런데 인천시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개 환영식에 왜 어린이를 동원합니까? 개가 어린이보다 위입니까? 김정은이 개니까, 문재인 씨가 아끼는 개니까 개를 어린이보다 이 세계 역사상 개를 환영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동원한 나라, 아마 북한이죠. 북한이 어린이를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매스게임을 합니다. 그걸 또 연평도로 보낸 사람이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연평도로 보냈느냐? 국군이 왜 그걸 받습니까? 국군이 받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죠? 국군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군이 반대를 할 이유는 있죠. 이것은 연평도 도발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것은 국군의 정신 훈련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거부했어야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성깔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개를 오냐 했더니 사람을 물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김정은의 개새끼를 오냐 했더니 결국 국민을 물고 말았습니다. 저 김정은이를 오냐 해주면은 결국 우리가 물린다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헌법 유린, 최근에 있었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부정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혁 날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걸 날치기 통과해가지고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한 건데,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구호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우리가 김정은이 개새끼보다 못한가? 사람 무는 김정은이 개새끼들을 살처분하자. 이런 구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